알프레드 아들러의 철학. 우리에게는 스스로 운명을 만들 능력이 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욕망과 생각, 느낌이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지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개인 심리학을 주창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다. 키도 150cm 남짓이었다. 7형제 가운데 둘째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 뛰어난 형에 가려져 존재감이 약했고 공부도 신통치 않아 초등학교 때는 낙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들러는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오스트리아 빈대학 의학부에 진학했고 25세에 의사가 되었다. 이후 내과와 안과를 거쳐서 최고의 정신과 전문의로 거듭났다. 말년에 그는 당대 최고의 심리학자로 인정받았다. 아들러는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과거 상처의 희생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능력이 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자기 삶 자체로 이 말이 옳음을 증명한 셈이다. 아들러라는 이름 앞에는 용기를 주는 심리학자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지금도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이런 일화가 있었다. 아들러는 어느 날 아는 부인의 집에 초대받았다. 부인과 차를 마시러 집에 들어선 순간 집안은 엉망진창이었다. 부인의 어린 아들이 장난감을 모조리 꺼내 거실 바닥에 늘어놓은 것이다. 당황한 부인은 아들을 야단치려 하자 아들러가 나서서 부인을 말렸다. 그러고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난감을 이렇게 모두 꺼내서 펼쳐놓다니 너 참 대단하구나. 아주 멋져. 그렇다면 이것들을 전부 모아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갈 수 있니? 정말 기대되는데 라고 말하자 어린아이는 신나서 정리를 시작했다. 아이는 혼나지 않았고 부인은 화를 내지 않았으며 거실 역시 순식간에 말끔해졌다. 이렇듯 현 상황에 분노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장난감을 정리할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니 엄청난 반전이 있던 것이다. 아들러는 원인 말고 목적을 보라고 강조한다. 만약 부인이 왜 어지럽혔지? 라며 원인과 이유에 매달렸다면 어땠을까? 부인은 아들을 다그치며 혼냈을 것이다. 그리고 거실은 여전히 정리되지 못했을 테고 아이 역시 자신이 말썽꾸러기임을 되새겼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현 상황이 뇌의 그림으로 각인되어 후회스런 행동으로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고 엄마에 대한 원망만 커질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적을 바라보며 일상을 하루하루 갖고 가야 한다. 이렇게 살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끊을 수가 없네요. 주변에서 흔히 들을 법한 하소연이다. 자기도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된다는 말이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에 결연히 고개를 젓는다. 알고 있지만 그만둘 수 없다라는 푸념은 사실은 하고 싶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러는 갖은 변명을 제쳐버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정말 하고픈 게 뭡니까? 그는 자신의 이론을 개인심리학이라고 부른다. 욕망과 생각, 느낌은 제각각 움직이지 않는다. 이 모두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따라서 한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들을 따로따로 다뤄서는 안 된다. 한 명의 개인으로 함께 바라봐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을 제대로 짚으면 왜 그렇게 처신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아들러에 따르면 분노는 2차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왜 늦게 와? 라는 부모님의 성화엔 내가 안 와서 걱정했어라는 염려가 숨어 있다.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 라는 동료의 책망에는 내가 너에게 신경 썼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인정 욕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제대로 관계를 풀어가며 생활을 가꾸고 싶다면 내 바램과 상대의 처신에 담긴 진짜 목적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망치고픈 사람은 없다. 겉으로는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된다 해도 모든 행동 뒤에는 나름의 목적이 숨어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의 자기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충고한다. 실제로 나와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사적 감각이라고 한다. 예컨대 나는 상대방의 불같은 성미가 싫을 수도 있다. 이때 그 성미를 잘못된 성격이라고 판단하면 관계는 틀어진다.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며 고치려 드는 탓이다. 옳고 그름 말고 유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을 향한 사나운 눈길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런데 불같이 급한 성품이 꼭 나쁘기만 할까? 결단을 내리지 못해 주저하는 이가 많은 상황에선 이런 성격이 되레 유용하다. 마찬가지로 온순한 성격도 꼭 좋지만은 않다. 맺고 끊음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까닭이다. 이렇듯 감정이나 성품은 그 자체로는 옳지도 그르지도 않다.
그러니 이를 유용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들러는 열등감도 공들여 설명한다. 열등성은 누가 보더라도 뒤떨어지거나 부족한 측면이다. 그런데 열등감은 스스로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주눅든 감정일 뿐이다. 자기가 낫다고 느끼는 감정은 절대 나쁘지 않다. 오히려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이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야 나아지려고 애를 쓰지 않겠는가. 실력이 탁월한 이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자들을 보며 한숨 쉬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반면에 열등 콤플렉스는 좋지 않다. 이는 핑계와 신세 한탄으로 우리를 이끄는 탓이다.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신체적으로 우수하지 않기에 할 수 없다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이러하다. 아들러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우월성 추구의 욕망이 있다. 누구에게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돋보이는 인물이 되고픈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타인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바람은 본능과도 같다. 그러나 우월 콤플렉스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근거 없는 자부심에 휩싸여 마땅히 쏟아야 할 노력을 하찮게 여기는 콧대 높은 이들이 여기에 해당하겠다. 1. 관계, 사랑, 그리고 공동체 의식. 그렇다면 나의 감정을 유용한 쪽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생에는 세 가지 과업이 있다고 설명한다. 1. 관계, 사랑이다.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 삶이 만족스럽기는 어렵다.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일상은 외롭고 불안하다. 가족과 연인처럼 살가운 사이가 없는 경우에도 마음속 헛헛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셋 모두를 평생에 걸쳐 튼실하게 가꿔야 한다. 반면에 일에서 성공을 거두고 관계도 무난하게 좋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생활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 법을 어기고 남들을 괴롭히면서 자기와 주변 사람들만 챙기는 이들이 그렇다. 아들러에 따르면 그들은 결국 행복한, 제대로 된 삶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 이들의 처신이 공동체에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일과 관계, 사랑이라는 과업 모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짚어낸다. 우리는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음에도 이를 느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은 원래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범죄자와 알코올 중독자 등의 생활이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의 삶은 결코 공동체에 이롭지 않다. 그래서 아들러는 공동체 의식, 즉 소속감, 공헌감, 신뢰감 등을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으라고 말한다. 나의 행동과 처신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한결같이 점검하라는 뜻이다. 아들러의 말을 들어보자. 우월성의 추구는 인간 모두에게 동기를 준다. 하지만 우월성을 좋으면서도 다른 모든 이들을 풍요롭게 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전진하는 사람만이 맞부닥친 인생의 과제를 진정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번 생은 정말 끝났을까?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과연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드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기 쉽지 않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알프레드 아들러에 따르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언제든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제자가 아들러에게 성격을 바꾸기에 늦은 나이는 몇 살 정도일까요? 라고 물은 적이 있다. 아들러의 대답은 이랬다. 아마도 죽기 하루 이틀 전쯤이라 할 수 있겠지. 아들러는 성격 대신에 삶의 방식이라는 표현을 줄곧 썼다. 성격이라고 하면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담겨있는 듯해서다.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여기는지, 나와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지는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곤 한다. 이번 생은 끝나서라며 한숨 쉬는 젊은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한다. 이를 고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난다. 희망 없는 인생이란 없다. 행운을 얻은 사람은 주어진 복이 사라질 때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 행복한 삶을 꾸리는 능력을 갖춘 자는 다르다. 아무리 운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점점 나아지고 강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며 만족한다. 아들러가 심리학자뿐 아니라 철학자로도 의미 있는 까닭은 이렇게 삶과 세상을 나은 쪽으로 이끄는 용기를 끊임없이 일깨운다는 데 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가 남긴 가르침엔 언제나 용기를 북돋는 내용이 가득하다.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글에서 자본주의식 거래의 근본은 한 사람의 형편이 나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처지는 더 나빠진다는 점이라고 당시 사회를 진단했다. 한편 아들러 사상의 밑바탕에는 인류 사회가 좋은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 깔려있다. 양극화와 질투, 혐오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다. 아들러의 생각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현실의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